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기초 영어 회화 정말 쉽게 배워서 평생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표현 10문장 준비했고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고 여러 번 반복 학습하면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영어 어렵게 배우지 마세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이렇게 됩니다. 영화 못 봤어요. 어떤 특정 순간에 안 봤다가 아니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완료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have pp, 부정은 haven't pp 형태가 되겠죠. CLPP 형태보다는 seen이 됩니다. 그래서 I haven't seen that movie. I haven't seen that movie.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이라고 하면 yet. yet이 되죠. 그래서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아직 나 그 영화 못 봤어.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지금도 못 본 상태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서 현재 완료 느낌을 계속 감을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녀가 저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했나요? 라고 하면서 What did she say about me? What did she say about me? 너 뭐라고 했어? 라고 해서 What did you? 이거는 조금 익숙한데요. 주어만 바뀌어도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과거를 묻는 거니까 do가 아니라 did를 사용할 거고요. Did you? 너 뭐뭐 했어? Did she? 그녀가 뭐뭐 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말하다 say를 넣어서 What did she say? 그녀가 뭐라고 말했나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끝에 about me, 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질 거고요. 다양한 조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What did she say about me? 자, 소리 내서 다시 따라해 보세요. What did she say about me? What did she say about me? 그녀가 저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은 내일 새 집으로 이사해요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영어로 They are moving to a new house tomorrow. They are moving to a new house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뭔가 확정된 느낌의 미래는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will이나 be going to보다 더 확정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간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they move를 they are moving 이렇게 하면 지금 이사하는 중이란 말도 되지만 이사할 거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확실히 하기 위해 끝에 tomorrow 미래의 표현까지 넣었습니다. 내일이 등장하니까 하고 있다는 어색하죠. 그래서 할 거예요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사를 하긴 하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다. 뭐뭐로 이사한다 라고 해서 to a new house. They are moving to a new house tomorrow. 이렇게 완성되죠? 다 같이 해볼게요. 그들은 이사할 겁니다. They are moving. 새 집으로. To a new house. 내일. Tomorrow. 그들은 내일 새 집으로 이사할 겁니다. They are moving to a new house tomorrow.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따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어는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에 비해서 훨씬 노래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They are moving to a new house tomorrow. They are moving to a new house tomorrow.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펜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이렇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직접 Can you let me? 나한테 빌려줄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나를 주어로 두면서 내가 좀 빌릴 수 있을까? 이게 더 많이 사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뭐 식당 가서 이것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도 Can I get?
뭐뭐를 살 수 있나요? 이 형태로 많이 얘기합니다. I 주어를 사용하는 거 좀 익숙하게 만드시면 좋을 거예요. 빌리다, borrow. 제가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borrow 당신의 펜을?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그래서 뭔가 또 글을 써야 되는데 펜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옆 사람이 이미 다 썼네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그렇죠? 학창 시절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펜 같은 거 정말 많이 빌렸었는데 친구를 톡톡 치면서 Can I borrow your pen? 펜 좀 빌려줄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말 어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어땠는지 물어볼 때는요.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어떠하셨나요? 라고 해서 과거를 사용해야겠죠. 뭐 주말을 다 보내고 보통 월요일에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주말은 어땠어? How was? 그 다음에 대상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 영화 어땠어? 주말 어땠어? 너의 하루는 어땠어? 단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 되고요. 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편하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How was your weekend? 월요일에 이제 어떤 인사를 친구한테 건네면 된다고요?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어떤 특정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는 어땠어?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부모님께 전화드려야 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일이 있어서 부탁하려고 전화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안부 인사를 정기적으로 했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영어로 I should call my parents. I should call my parents. 나 이제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강한 느낌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I have to call my parents. 나 지금 얘기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되고요. 그냥 뭐 안부 인사 정도라면 나 전화해야겠다. 전화하는 게 좋겠어. 전화 안 되는 지 좀 됐네. 이러면 I should가 더 잘 어울리겠죠? 뭐뭐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I should. 부모님께 전화하다. Call my parents. I should call my parents. 막 느낌을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야겠는걸. 이런 느낌을 살리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조동사는 느낌 동사. 느낌을 꼭 넣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should call my parents. I should call my parents. I should 요걸 연습한 다음에 call my parents. call my parents. 두 번째 의미단위. I should call my parents. 이 문장이 잘 안 외워진다면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나눠보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속 가볼게요. 일곱 번째는요. 숙제 끝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어떤 과거에 대해 물어볼 때 가장 단순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Did you 이거죠. 하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냥 과거 시제만 하나만 딱 배울 때는 저 수업할 때도 Did you라고 자주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개 섞이다 보니까 이거 do you였나 did you였나 can you였나 뭐였지라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요. 계속해서 퀴즈처럼 맞춰가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하다 보면 did you가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올 수 있겠죠. 했어? Did you? 했니? Did you? 동사까지 함께 사용해서 끝냈어? Did you? Finish. 끝냈니? Did you finish? 뭘 끝내죠? Your homework. 너의 숙제가 되겠죠?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숙제 끝냈어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한 번 더 해볼게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숙제 끝냈어요? 라고 묻는 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물어볼 때 will you? 평상시 하는 거 물어볼 때 do you?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can you? 뭐뭐 했니? 라고 과거를 물어보면 did you?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그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영어로 She doesn't like spicy food. She doesn't like spicy food. 좋아해요 라고 할 때 like.
그녀는 좋아합니다. She like. 그리고 뭐뭐 하지 않아요. 부정을 하면 don't 혹은 doesn't 이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나, 너, 우리 1인칭, 2인칭 그 다음에 복수 형태는 don't을 사용하고요. 3인칭이라고 하면 뭐 그녀, 그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주어가 등장할 땐 자연스럽게 doesn't 이게 나오면 돼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She doesn't like.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We don't like. 그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She doesn't like.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지 않는 거 넣으면 끝나요. 매운 음식, spicy food. 보통 이 P가 중간에 사이에 끼어서 할 때는요. 약간 파보다는 빠, 된소리로 많이 발음되거든요. 강세 주면서 spicy food. 앞에 거는 빠야. 그리고 뒤에는 바람을 살짝 내밀어 주면서 food. 이렇게 됩니다. spicy food. 매운 음식이 되겠죠. 그녀는 매운 음식 좋아하지 않습니다. She doesn't like spicy food. 한 번 더 해볼게요. She doesn't like spicy foo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한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경험을 물어보고 있죠. 너 어제 한식 먹었어? 이거는 과거니까 did가 어울리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할 때는요. Have you tried Korean food? 바로 have you pp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된다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Have you pp 이거예요. 그리고 먹다라고 해서 이세 pp 형태인 이른을 사용해도 되지만 보통 try란 동사도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시도해 본다는 느낌인데 보통 옷가게 가서 나한테 잘 맞는지 한번 입어보거나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보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해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try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have you tried? 먹어본 적 있어요? Korean food. 한국 음식을 이렇게 되겠죠. 외국에서 뭐 이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 만날 때 have you tried Korean food? 한식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없다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라고 해서 뭐 김치나 불고기나 요즘 뭐 비빔밥도 인기 많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추천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할 때 경험을 물어보는 have pp 정말 유용하거든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식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tried Korean food? Have you tried Korean foo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콘서트에 갈지도 모릅니다. 뭐뭐 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영어로는 I might go to the concert. I might go to the concert.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확실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는 걸 이렇게 5대5 정도로 애매하게 이렇게 일정이 이루어질 때는 might가 가장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콘서트 갈 수도 있고 그때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기도 한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I might. 표정이나 말투부터 따라가시면 돼요. I might가 아니라 I might. 약간 이런 식으로 고개를 살짝 갸웃하면서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표현. 콘서트에 가다라고 해서 go to the concert. go to the concert. 이걸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죠. I might go to the concert. 이번 주말에 뭐 누구누구 가수가 나오는 콘서트가 있대. 이명웅님의 콘서트가 있대.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다른 유명 가수들을 얘기하면서 그분 콘서트가 있대. 너 갈 거야? 라고 하면 표는 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정이 일요일에 있는 겁니다. 이걸 가야 되나 저걸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라면 I might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갈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하진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might go to the concert.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천천히 기억을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으로 따라해 주시면 더 좋아요.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I haven't seen that movie yet. 그녀가 저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What did she say about me? What did she say about me? 그들은 내일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They're moving to a new house tomorrow. They're moving to a new house tomorrow. 펜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주말 어땠어요?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부모님께 전화드려야 해요. I should call my parent. I should call my parent. 숙제 끝냈어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그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She doesn't like spicy food. She doesn't like spicy food. 한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tried Korean food? Have you tried Korean food? 콘서트에 갈지도 몰라요. I might go to the concert. I might go to the concert.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영어 울렁증 이렇게 끝내보세요. 원어민이 매일 쓰는 10문장을 같이 한번 입영작 해볼 건데요. 생활 영어 문장이라서 우리 한국어로 봤을 때는 이거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지만 영어로 하면 또 입에서 맴돌고 안 나오거든요. 모두 3초 안에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영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Where did you learn English? Where did you learn English?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뭐뭐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어디인지 궁금하면 where, 뭐뭐 하셨어요 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 did you. 이걸 합치면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이렇게 되겠죠? 하나하나 생각하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가주세요. Where did you? 만약 이게 현재 시를 사용해서 어디서 뭐뭐 하니라고 하면 Where do you? 어디서 할 거야 라고 미래라면 Where will you?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다, 배우다 영어를 Learn English. Learn English.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나눠보면 어디서 뭐뭐 하셨어요? Where did you? 영어를 배우다 Learn Englis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Where did you learn English? Where did you learn English?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라고 해서 They will arrive soon. They will arrive soon. 미래가 등장했죠? 앞으로 뭐뭐 할 거다라는 말은 will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주어랑 같이 붙여서 얘기하면 they will. They will. 그 다음에 동사 차례죠. 도착하다. arrive. They will arrive. 그들은 도착할 거야. 여기까지 한 번에 쑥 나오는 게 핵심이고요. 만약 내가 will을 헷갈렸다. 그러면 미래는 will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동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동사들은 전부 다 기본 동사. 특히 첫 번째 뜻은 꼭 알아야 되니까 도착하다는 arrive. 도착하다 arrive. 이렇게 입으로 소리 내면서 따라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더하겠는데요. tomorrow, 내일, next week, 다음 주 이런 것들을 넣어도 되지만 그냥 곧 도착할 거다. 애매한 경우에는 soon 이거 더해 주시면 돼요. They will arrive soon. 그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는 They will arrive soo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화했을 때 자고 있었어요. 이거는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과거 진행형을 써보도록 할 건데요. 과거 어떤 한순간에 집중해서 말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형 I am sleeping
이렇게 말하면 지금 자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시점을 과거로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새벽 2시에 뭐 했냐고? 그때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특정 시점을 탁 찍어서 그때 뭐뭐 하고 있었다는 I was sleeping. I was sleeping. am 대신 was를 사용해서 과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when에다가 과거 시제를 더하면 됩니다. When you called. When you called.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냥 과거 시제 you called 이거는 과거를 넓게 보는 느낌이고요. I was sleeping. 과거 진행형은 그 넓은 시간 속에서 한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말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느낌을 살려서 하면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앞부분에 좀 더 강세를 주면서 느낌을 살려볼게요.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뭐예요? 영어로 뭐였죠? What's your name?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죠? 비슷합니다.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what을 사용할 수 있고요.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고 짧게 줄이면 what 이렇게 되니까 What's your name? 그러면 전화번호가 뭐여도 똑같은 리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네, 같은 느낌으로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What's your phone number? 이렇게 되면 좀 어색하고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phone number? 하나를 배웠으면 나머지 것 비슷한 것들은 최대한 비슷한 멜로디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의 멜로디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말할 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방금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ve just finished this book. I've just finished this book. 이거는 두 가지 다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과거 시제 I finished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혹은 I've just finished. I've 여기는 have라고 보시면 돼요. have pp는 현재 완료 느낌이고요. 과거의 어떤 한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이 책을 막 읽어서 지금 다 읽은 상태야 까지 전달해 주는 게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 나 잠깐 빌려가도 돼? 라고 묻거나 이 책의 내용을 기억해?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야, 나 방금 다 읽어서 지금도 머릿속에 그 책의 내용이 다 있는 상태야. 이거를 모두 포함해서 I've just finished this book.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현재 완료는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많이 말씀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ve just finished this book. I've just finished this book. 방금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일찍 출발해야 해요. 아주 강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어 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거든 괜찮아요. 내가 그 느낌을 살리면 됩니다. 이번에는 We should leave early. should를 사용했는데요. 강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살짝 부드럽게 뭐뭐 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일까요?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느낌만 살리면 돼요. 만약 내가 강한 느낌으로 We have to leave early. 이렇게 쓰면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해야 한다. 네, 같은 한국어로 쓸 수 있지만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두 가지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게 가볼게요. We should leave early. 반드시 해야 한다기보다는 지금 출발해야겠는데 안 그러면 우리 늦을 수도 있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발하다를 start라고 해도 괜찮지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는 거 leave라고 하기 때문에 가다, 떠나다, 출발하다 이 모든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놀러 가서 거기서 막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야,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출발해야 돼. 빨리 떠나야만 해.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를 leave로 많이 표현해요. We should leave early. 우리 빨리 가야 돼요. We should leave earl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그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거 한순간에 TV를 보고 있었던 과거 한순간에 집중해서 말하는 느낌.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They were watching TV. They were watching TV.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도 과거 진행형. 이거 얘기할 때 they were 비동사까지 한 번에 쭉 이어서 가신 다음에 동사 부분 ing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서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냥 they were watching이라고 가는 것보다 they were watching TV. 조금 강세를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y were watching TV. They were watching TV. 야, 걔네들 내가 어저께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라.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 TV 보고 있었어요, 걔네들. They were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과거 한순간에 집중해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8번째는 밖에 누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집안에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바깥에 딱 있을 때 좀 무섭긴 하죠. 그거를 There is someone outside. There is someone outside. 이렇게 주시면 돼요.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There is. 여러 명이 있다. 이렇게 복수 형태면 there are 써주시면 되고요. 단수는 there is를 사용해서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죠. 누군가 있어. 누군가는 someone이죠. 그래서 there is someone. There is someone. 여기까지가 보통 한 가지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추가 느낌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밖에, 바깥쪽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밖에는 outside, inside, outside 이렇게 안쪽에 바깥쪽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바라볼 땐 바깥쪽이기 때문에 there is someone outside. There is someone outsid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there is someone까지 한 번에 쭉 가주신 다음에 하나 조금 멈춰도 괜찮으니까 there is someone outside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꼭 there is blah blah는 한 번에 가도록 연습해 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re is someone outside. There is someone outside.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요. 파일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는데 어떤 걸 부탁하냐면 나한테 파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Could you send me the file? Could you send me the file? 이렇게 했습니다. 자, can you도 정답이고요. could you도 정답이에요. 이 느낌만 알면 돼요. 더 공손한 쪽이 어느 쪽이죠? 네, could you가 좀 더 공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n you는 뭐뭐 해줄 수 있어라면 could you는 혹시 가능하면 뭐 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돌려서 조심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공손하고 격식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다 동사가 등장할 건데요. 그냥 주다도 되고 보내주다, 건네주다 뭐 다양하게 있겠죠. 주다라고 할 때는 그 동사가 나온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이론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문장들을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send, 이거는 보내주다죠.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택배를 보낸다거나 파일을 보낸다거나 이럴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상이 등장할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주죠? me, 나에게 보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뭘 보내주죠? the file, 그 파일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send me the file, 그 파일을 나한테 보내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Could you send me the file? Could you send me the fil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친구끼리 가볍게 얘기할 건데요 라고 하면 Can you send me the file? 이 정도도 충분하고요. 더더더 공손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끝에 please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Could you send me the file, please? 그렇죠. 이렇게 please를 붙여서 공손함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커피가 좀 필요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정신없고 막 잠들 것 같고 그러죠. 이럴 때 카페인 충전하면 딱 몸에 뭔가 혈기가 돈다고 할까요? 갑자기 정신이 딱 차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직장인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말 I need some coffee. I need some coffee. 자, 항상 주어 동사가 먼저죠. 누가 뭘 했다. 이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필요해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I need. I need. 뭐가 필요해? 라고 묻는다면 coffee가 좀 필요해. Some coffee. Some coffee. 보통 액체 같은 것들은 some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개수가 살짝 애매하거나 셀 수 없을 때 좀 있어. 그거를 some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I need some coffee. 나 커피 좀 필요한데 카페인 좀 충전해야겠는데 이런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need some coffee. I need some coffee. 머릿속으로 나 지금 너무 정신없어서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느낌을 살려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I need some coffee.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웠던 거 가물가물할 때 다시 한번 살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복습은 항상 끝나고 바로 제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계속 가볼게요. 영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English? Where did you learn English? 그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They will arrive soon. They will arrive soon. 전화했을 때 자고 있었어요.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전화번호가 뭐예요?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방금 이 책을 다 읽었어요. I've just finished this book. I've just finished this book. 일찍 출발해야 해요. We should leave early. We should leave early. 그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They were watching TV. They were watching TV. 밖에 누가 있어요. There is someone outside. There is someone outside. 파일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send me the file? Could you send me the file? 커피가 좀 필요해요. I need some coffee. I need some coffee.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기초 영어 회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부터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영어 문장을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 오늘 10문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믿고 15분 동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어디 가세요? 라고 하고 있죠.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날 때 야, 너 어디 가? 이렇게 묻는데요. 영어로는요.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어디에? Where? 너는 가는 중이니, 가고 있어라고 진행 중이니를 말할 때 Are you going? Are you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지금은 now. Where are you going now? 다 같이 해볼게요. 앞에 where에 강세 주면서 Where are you going now? 어디 가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는지 묻고 싶을 때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기억하다, remember. 강세를 알맞은 곳에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앞에 re,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ma'am,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remember me, remember me 이렇게 쭉 한 단어처럼 이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강세가 들어간다면 나머지 양 끝에 burr, re 여기는 살짝 힘을 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remember, remember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해 주시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발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 나를 기억하다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저를 기억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나중에 do you를 기억했어요? 라고 해서 did you 할 수 있어요? 라고 can you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가장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사실은 영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정보가 제일 많이 모여 있거든요. 세 번째 문장 보면요. 그녀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예전에 뭐 가르치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She doesn't teach anymore. She doesn't teach anymor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직업을 얘기할 때 I'm a student, I'm a teacher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사용해서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냥 동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teach English.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teach, 가르칩니다. English, 영어를. 그런데 현재 시제는 늘상 그런 걸 말해줄 수 있겠죠. 제가 뭐 밥 먹고 일어나가지고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늘 하는 일이 가르치는 거. 그 말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말하는 게 되겠죠. What do you do? I teach English.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문을 사용해서 She doesn't teach. 그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Anymore. 더 이상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뭐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She doesn't teach anymore. She doesn't teach anymore.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수업이 언제예요? 라고 묻고 있고 이거는 When is your class? When is your class? 여기서 when 다음에 is가 나오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인데요. 너의 수업, 막 수업이 달려가거나 무언가를 먹거나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죠. 그냥 언제 있는 상태, 그걸 묻고 있기 때문에 is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쉬워 보이지만 막상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면 did you? Do you? Can you?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섞이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말해주는 건 비동사구나. When is your class? 보통 너의 이름은 뭐니? 너의 주소는 어디니?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것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죠. 이런 사물주어가 나왔을 때는 비동사를 잘 활용할 수 있구나.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돼요. When is your class? 강세는 중요한 곳에 넣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When is your class? 조금 오버해도 괜찮으니까 강한 부분은 강하게, 아닌 부분은 더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When is your class?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가 맞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있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걸?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5대5 정도 되는 추측을 할 때는 He might be right. He might be right.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ight, 이거는 5대5 정도 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추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맞아요 라고 하면 He is right. 이렇게 했겠죠? right는 맞다가 아니라 맞은, 옳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꼭 비동사와 함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will이나 아니면 should나 might 같은 조동사와 함께 사용할 때는 원래 모양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am, are, is는 be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가볼 겁니다. He might be right. 그가 맞을지도 몰라요. 막 얘기했을 때 에이 아닐걸? 에이 너 헛소리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야 걔가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He might be right. 아직 맞다고 확신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He might be right. 만약 진짜 맞으면 He's right. 걔가 맞아.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 주면 되고 추측, 애매한 건 might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책이 재미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너 그 책 읽었어? 어저께 읽었는데요.
재미있더라고요 라고 해서 The book was interesting. The book was interesting. 현재는 is, 과거는 was. 현재 과거를 이렇게 순식간에 생각하지 않고 넘나들 수 있으면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주어는 the book, 그 책이고 재미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어떤 동사를 떠올리기보다는 비동사를 바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런데 그게 과거인 was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문장을 얘기해 봐야겠죠. 그래서 The book was interesting. 책이 재미있었다, 흥미로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람의 감정을 얘기할 때는 끝에 ed가 붙은 I'm interest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사물을 콕 집어서 그건 어땠다라고 하면 ing 형태 interest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He is interesting, 철수 is interesting 이렇게 말하면 철수가 지금 흥미로워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철수란 사람 자체가 흥미로워요 라고 그 대상을 그냥 설명하는 게 돼요. 이런 식으로 ed와 ing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내용 탑 10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금 헷갈린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차 드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영어로 Would you like some tea? Would you like some tea?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거는 공손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편하게 말하는 느낌일까요? 공손한 느낌입니다. 뭐뭐를 원하시는가요? 라는 공손한 표현은 Would you like? 친구끼리 편하게 쓴다면 Do you want가 조금 더 잘 어울릴 겁니다. Do you want? Would you like? 뭔가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오버하면서 연기해 주시면 기억에 더 잘 남겠죠? 그래서 Would you like 다음에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얘기하면 그거를 원하시나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하면 그거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그래서 차는 tea, 그리고 차같이 액체로 된 것들은 보통 some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해요. 주스 좀 드실래요? 우유 좀 드실래요? 물 좀 드실래요? 전부 다 some을 사용하죠.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tea? 차 좀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셀 수 없는 걸 말할 때 유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주 등장할 건데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손님이 왔습니다. 차 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tea? Would you like some tea? 짧지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8번째는 조심해야만 해요. 위험한 나라에 여행 가는 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 You must be careful. You must be careful. Be careful.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죠. 조심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be 앞에 강하게 주면서 be careful. 이걸 명령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주어 없이 동사부터 바로 꺼내면서 뭐뭐 해 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조심스럽게 뛰어다니면서 넘어질 뻔했다. Be caref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전에 뭔가 그런 거 대화하는 상황에서 너 조심해야만 해. 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면 mus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You must be careful. 너는 반드시 조심해야만 한다. 이거는 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must는 그 정도로 강한 느낌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 혹은 추측할 때도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강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세해주면서 You must be careful. 너 조심해야만 해. You must be careful.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You must be careful.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뭐 좀 먹으러 가요 라고 하고 있죠. 점심시간이나 간식 시간이나 꼬르륵 하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럴 때 안 되겠다.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자. Let's grab something to eat. Let's grab something to eat. 이렇게 해볼 건데요. 물론 먹다라고 해서 eat을 바로 사용해서 let's eat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뭔가 본격적으로 먹기보다는 가볍게 뭔가를 먹으러 간다. 이럴 때는
grab이라는 동사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음식 같은 걸 가볍게 집어서 입에 넣는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출한데 뭐 간단하게 먹을까? 이럴 때 여러분들도 grab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Let's grab something to eat. 무언가는 something이죠. 그런데 보통 something은 뒤에서 많이 설명합니다.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먹을 무언가라고 해서 something to eat. something to eat. 먹을 무언가를 먹으러 가자. 네,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뭐 좀 먹으러 가요.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출출하다. 그럴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Let's grab something to eat. Let's grab something to ea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뭘 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딘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옆에서 야, 너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돼요. What, 무엇을 are you looking at? 너는 보고 있니? 보다라고 하면 look인데요. at은 어떤 점을 콕 집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을 콕 집어놓고 그거를 뚫어져라 이렇게 쭉 보고 있는 거. 이거를 look a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주인공들이 싸우는 장면에서 Hey, look at me. 이렇게 하는 대사 한번 들어봤을 건데요. 그게 뭐죠? 날 봐. 네, 이제 땅바닥을 보면서 시선을 회피하는 그런 상대방한테 보통 뭐 부부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울 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Look at me. 날 봐. 이렇게 하고요. 혹은 길거리 막 지나가다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저희 가방이 저렇게 걸려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를 톡톡 건들면서 Look at that. 저것 좀 봐.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Are you looking at? 너는 뭐뭐를 보고 있니?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는지 진행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what이랑 더하면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뭐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 뭐 보고 있어? What are you looking at?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궁금한 느낌으로 What are you looking at? 혹은 뭔가 질책하면서 또 뭐 보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looking at? 감정만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What are you looking at? 화내면서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Looking. 여기 강세 주면서 하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What are you looking at?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거 한 번에 훅 갈 수 있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상황상 안 되면 이 입이라도 크게 벌려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속삭이듯이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한번 따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어디 가세요?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저를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me? Do you remember me? 그녀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She doesn't teach anymore. She doesn't teach anymore. 수업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class? When is your class? 그가 맞을지도 몰라요. He might be right. He might be right. 책이 재미있었어요. The book was interesting. The book was interesting. 차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tea? Would you like some tea? 조심해야만 해요. You must be careful. You must be careful. 뭐 좀 먹으러 가요. Let's grab something to eat. Let's grab something to eat. 뭐 보고 있어요?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3초 안에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 전용 영어 문장 만들기 강의인데요. 영어 문장 입에서 맴돌고 잘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저와 했던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회의에 없었어요인데요. 이걸 영어로 해볼까요? I wasn't at the meeting. I wasn't at the meeting. 내가 회의에 없었다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현재가 아니고 없었어요. 없어요가 아니니까 과거입니다. 그래서 I was not. 줄여서 I wasn't.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금 없다고 얘기하면 I'm not. 이렇게 할 건데 과거니까 I was not.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의에 at the meeting. 회의라는 걸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 wasn't at the meeting. 보통 부정문은 강세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I wasn't at the meeting이라고 무미건조하게 하는 것보다 I wasn't at the meeting. I wasn't at the meeting.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회의에 없었습니다. I wasn't at the meeting. 어떤 상태를 말할 때 비동사, 그리고 과거는 was. 이렇게 나온다는 거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당신의 전화기를 쓰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 생각해 보면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 되고요.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면 너 뭐뭐 해줄래? Can you? 내가 뭐뭐 해도 될까? Can I?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뭐뭐 해도 될까니까 can I고요. 사용해도 될까? 너의 폰을. Use your phone. 항상 동사부터 나온다는 거.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가 바로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한국어로는 전화기를 쓰다. 영어는 쓰는데 그게 전화기야. 이런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얘기해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실제로 전화기를 빌린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은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They're going to study abroad. They're going to study abroad. 미래를 말할 때 앞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 얘기할 때 will, be going to, be 플러스 ing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 세 개거든요. 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will 이거는 순간적으로 나 뭐뭐 할 거야 이런 느낌이고 그 전에 좀 계획이 있거나 좀 생각해 놨거나 이렇게 사전 작업 있을 때는 be going to가 더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는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뭐뭐 할 예정입니다 라는 느낌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They're going to 그냥 순간적으로 야 걔네들 갈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 학교도 한번 생각해보고 유학 가야겠다라고 마음도 먹고 이런 상태라면 they're going to. They're going to. 주어에 따라서 I'm going to, she's going to, they're going to. 비동사도 함께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할 건지만 얘기하면 끝나겠죠? 유학을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유학을 한다는 거는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말하면 study abroad, study abroa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합쳐보면 They are going to study abroad. They are going to study abroad. 그들은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라는 말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유가 냉장고에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I'm so thirsty. 나 목말라요. 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우유 냉장고에 있어. 그거 마셔. 영어로 The milk is in the fridge. The milk is in the fridge. 보통 사물주어, 우유나 핸드폰이나 방이나 이런 걸 꺼내는데 좀 어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사람 주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꺼내도 되나? 막상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풀어가면 훨씬 쉽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유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 milk, 우유는 is
우유가 막 어떤 행동을 하진 않죠. 보통 상태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동사 is를 더했습니다. The milk is 우유가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상태죠?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있는 상태다. 즉 우유가 냉장고에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in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냉장고라는 공간에 갇혀 있죠. 그래서 The milk is in the fridge. The milk is in the fridg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대상을 바꿔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냉장고를 방으로 바꾸거나 앞에 있는 주어를 사람으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네, 물론 뭐 철수 is in the fridge 하면 철수가 냉장고에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지만 철수 is in the room. 철수가 방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단어를 살짝씩 바꿔가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해하셨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해했어? 라고 묻는다면 Did you get that? Did you get that? understand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해하다가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understand보다 get 이 동사가 구어체에선 더 편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get 동사가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뭐 도착하다, 도달하다는 의미도 있고 뭔가를 얻거나 받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이해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get 동사의 기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없던 것에서 있는 걸로의 변화. 그래서 두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를 얻었어. 혹은 저 위치에 있다가 새로운 위치로 가게 됐어. 이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몰랐는데 아는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해했다가 되는 거죠. Did you 뭐뭐 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Get that 그것을 이해하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하고 이해했어? 잘 알아들었니? 이렇게 할 때는 Did you get that? Did you get that? 대답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 I get it 현재로 말하기도 하고요. I got it 나 이해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Did you get that? Yeah, I got it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 답변 스스로 한번 셀프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Did you get that? Did you get that?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녀는 매우 바빴어요. 바빠요가 아니라 바빴어요라는 과거 상태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과거, 뭐 어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몇 시간 전일 수도 있겠고요. 막 얘기하다가 걔 진짜 바빴거든. 이렇게 말한다면 She was very busy. She was very busy. she 다음에 과거 was가 바로 등장해 주시면 됩니다. She was. She was. 그녀는 어떤 상태였어요. 만약 지금 바빠요라고 하면 she is. 바빴어요라고 하면 she was.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올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매우 바빴다라고 해서 very busy. very. 보통 여기는 강세를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매우 바빴어요. 이것보다는 매우 바빴어요.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she was very busy. She was very busy. 그녀는 매우 바빴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 영어로 Have you seen this movie? Have you seen this movie? 뭐뭐 한 적 있어요? 라고 하면 바로 have you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먹어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경험을 모를 때는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 있냐? Have you pp. 영화를 보다라고 할 때 보통 see the movie, watch the movie 이 두 개 동사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엔 see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see의 pp 형태는 seen. 그래서 Have you seen this movie? 이 영화를 본 적 있는지 그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have you라고 한 다음에 동사의 pp 형태를 말씀해 주면서 뭐뭐 해본 적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Have you seen this movie? Have you seen this movi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He is learning Korean. He is learning Korean.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했습니다. 보니까 저기 방 안에서 열심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연락을 안 받네. 아, 뭐 철수라면 걔는 지금 한국어 배우고 있지. He's learning Korean. 진행형을 자연스럽게 다른 뭐 시제랑 헷갈리지 않게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주어와 그 다음에 비동사까지 함께 He is. 만약 내가 하고 있다면 I'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에 강세 주면서 ing로 learning Korean. learning Korean.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He is learning Korean.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이게 습관될 때 동안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 is learning Korean.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He is learning Korea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홉 번째 문장은 도서관은 9시에 문을 엽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세요. 도서관은 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추가 느낌 9시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The library opens at 9. 그렇죠. 사물주어, 어떤 장소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엽니다. The library opens. 동사 뒤에 s를 붙는 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고요.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뒤에는 뭐 장소나 시간이나 누구랑 함께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의미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시간이죠. 시간 중에서도 어떤 몇 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땐 at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우리 시계 보면서 4시 반이네, 10시네 이렇게 콕콕 집으면 at을 사용하면 되죠. 뭐 나중에 요일은 오늘 사용하고 뭐 연이나 달은 인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머리에 있을 수 있지만 딱딱 보고 나도 모르게 at 9, at 2, at 3:3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아, 도서관 9시에 문 열어. The library opens at 9. 이런 식으로 쭉 가주시면 되겠죠. 누군가가 도서관 몇 시에 열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The library opens at 9. 한 번 더요. The library opens at 9. 마지막 10번째 문장으로 이동해서요. 그녀는 자주 헬스장에 갑니다 라고 하고 있죠. 항상 매일 가는 게 아니고 가끔씩 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자주의 느낌은요. She often goes to the gym. She often goes to the gym. 자주, 종종 정도가 ofte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때때로, 가끔은 sometimes. 그거보다 살짝 빈도수가 높아져서 보통이라고 하면 usually. 근데 보통보다는 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often. 그리고 항상 간다. 그러면 alway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뭐 매일매일 하면 every day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조절해 가면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일도 이렇게 빈도수에 따라서 쭉 조절해 주시면 돼요. 한 여기서는 10번 중에 9번까지는 아니고요. 한 7번 뭐 그 정도 8번 정도 간다 하면 She often goes to the gym. 헬스장에 가다 go to the gym. 이건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자주 사용하는 덩어리 표현들은 많이 연습해서 내가 헬스장 간다. Go to the gym. 빨래를 합니다. Do the laundry. 세수합니다. Wash my face.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도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go가 아니라 goes 형태 바꿔줬고요. 그녀는 자주 헬스장에 갑니다. She often goes to the gym. 매일 보는 건 아니고 정말 뭐 10번 중에 뭐 7, 8번은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들 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2번씩 얘기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에 없었어요. I wasn't at the meeting. I wasn't at the meeting. 전화기 좀 써도 될까요?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그들은 유학 갈 예정입니다. They're going to study abroad. They're going to study abroad. 우유가 냉장고에 있어요. The milk is in the fridge. The milk is in the fridge. 이해하셨나요? Did you get that? Did you get that? 그녀는 매우 바빴어요. She was very busy. She was very busy.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Have you seen this movie? Have you seen this movie?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He is learning Korean. He is learning Korean. 도서관은 9시에 문을 열어요. The library opens at 9. The library opens at 9. 그녀는 자주 헬스장에 가요. She often goes to the gym. She often goes to the gym.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말문 제가 확실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이 나오는 친절한 영어 강의,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방법대로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얼마든지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0문장 같이 해볼 거고요. 차근차근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물 드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렇게 얘기했고요. Would you like를 사용해서 공손하게 뭐뭐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는 건 Do you want? 공손하고 격식 있는 표현은 Would you like?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물을 좀 원하시나요? 이렇게 되지만 보통 물 좀 드시겠어요?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물 좀 드시겠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친구끼리 편하게 한다. Do you want some water? 네, 말투부터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나중에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편하게 해볼게요. Do you want some water? 공손하게 Would you like some water?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정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쇠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이거는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나 뭐뭐 찾는 중이야. 뭐뭐를 찾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찾다라고 할 때 find가 떠올렸다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find는 찾았다. 이거에 가까운 반면 look for은 어딨지라고 하면서 찾는, 찾아 헤매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I'm looking for.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딨지 하면서 계속 사방을 뒤지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내 핸드폰을 찾을 수도 있고요. 돈을 찾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열쇠를 찾고 있죠. My keys.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keys. 복수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my key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뭐 추상적인 느낌, a job, 일자리를 넣어서 I'm looking for a job.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할 데가 없나? 이렇게 찾는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녀가 저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 뭐 그냥 권유하거나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해 이렇게 해서 막 궁중시렁거리면서 설거지하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걔가 나한테 설거지 시켰어. 이 정도 느낌으로 하면 She made me wash the dishes. She made me wash the dishes. 네,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강압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뭐 사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도 make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make 다음에 누구한테 시켰는지, 그 다음에 뭐를 시켰는지를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과거니까 시킨 건 과거겠죠, 시점이. 그래서 made, 과거형을 써줄게요. She made me, 나한테 시켰고요.
뭘 시켰냐면 wash the dishes. 설거지하는 거를 시켰네요.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훨씬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보면요. She made me wash the dishes. 위에는 한 번에 한번 해볼게요. She made me. 그녀가 저한테 시켰어요. 뭘 시켰는데? Wash the dishes. She made me wash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되고요. 빨래를 시켰다라고 하면 She made me do the laundry. She made me do the laundry. 혹은 너무 더러워서 너 샤워해 이렇게 해서 억지로 샤워하고 있다면 She made me take a shower. 내가 하는 덩어리편 여기 모두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사용해 봄으로써 또 연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휴가는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뭐는 어땠어?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죠. 주말은 어땠니? 그 영화 어땠어? 휴가 어땠어?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어떤 상태였니? 보통 상태는 비동사인데 과거니까 was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How was? How was? 그 다음에 뭐가 어땠는지 여기서 휴가를 묻고 있으니까 너의 휴가라고 해서 your vacation. 그것이라고 하면 더를 써주시면 되고요. 너의 경험이 궁금하면 your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 영화 어땠어? 그러면 How was the movie? 더가 조금 잘 어울리겠죠? 여기서는 당신의 휴가는 어땠나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니까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휴가를 다녀왔으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보다 이 질문으로 대화를 딱 해주시면 상대방이 어땠고 저땠고 하면서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책하러 갈래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친구들끼리 할 때는 do you want가 잘 어울리고요. 공손하고 격식은 would you like to 이게 잘 어울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would you like를 사용해서 얘기해 봤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to가 붙었다는 겁니다. Would you like some drink?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럴 때는 to가 없었죠. 근데 to가 붙어서 to 동사 뭐뭐 하기를 원하나요? 뒤에 이제 동사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때 do you want to? 공손하게 얘기할 때 would you like to? 느낌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 동작 이제 동사로 넣으시면 되니까 산책하러 가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Go for a walk. 가는데 걷기 위해서 가는 거 산책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이렇게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let's를 사용해서 let's go for a walk. I don't want to go for a walk. 다양한 패턴과 함께 응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하기를 원하니?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갈래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면 꼭 사용할 질문 중에 하나긴 하죠. 이거는 정말 툭 치면 한국어랑 똑같이 thank you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얘기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보통 바깥에서 쓰는 공공화장실 이런 것들을 restroom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가정용 화장실이라고 하면 욕조가 딸린 화장실, bathroom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restroom, bathroom 이렇게만 구분해 주셔도 충분히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외국 가셔서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표지판도 없고 그러면 excuse me 라고 살짝 말을 건 다음에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100%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충 이 손짓과 몇 가지 단어로 또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 외국 나갈 때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말을 걸기가 좀 힘들어서 일부러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알고 있는 화장실 한번 더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심한 분들에게도 강추합니다.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그리고 7번째는 혼자 살아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는 Do you live alone? Do you live alone? 뭐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건 do you.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과거는 did you, 미래는 will you, 그리고 늘 그런 거, 현재는 do you. 일단 이 정도라도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 살았었어? Did you live? 너 살 거니? Will you live? 살아요? Do you live? 혼자 삽니까? Do you live alone? 나중에 뭐 뒤에 장소를 넣어가면서 어떤 도시나 나라는 in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인서울 해야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살아요? Do you live in Seoul? 서울에 혼자 살아요? Do you live in Seoul alone?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기본 문장에서 막 다양한 갈래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혼자라는 alone 이것만 더해서 Do you live alon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혼자 살았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Did you live alon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문장 얘기하는 거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문장들은 이제 바꿔 말하기에 도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친구가 안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덜덜덜 떨면서 기다린 겁니다. 근데 친구가 멀리서 이렇게 오면서 아, 많이 기다렸어? 라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딱 이렇게 되면서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제까지 보던 형태랑 조금 다른데요. 현재 완료 have pp와 진행형 be 플러스 ing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제의 느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를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재 완료 플러스 생생함을 담당하는 진행형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 I've been waiting 이라고 얘기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아주 강조하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For an hour, 1시간 동안. 시간이 뭐뭐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or 5 minutes, for 2 weeks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나 기다리고 있었어. I've been waiting. 1시간 동안이나. For an hour. 연결하면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강세를 주면서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게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문장을 얘기할 때 나의 감정을 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저는 분노를 살짝 담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만의 감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 음악이 마음에 드세요 라고 해서 Do you like this music? Do you like this music? 카페에 있거나 길거리 걸어가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고 몸을 약간씩 리듬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옆에서 이 음악 좋아하세요? 바로 물어보시면 이제 음악에 관련된 대화를 또 이어갈 수 있겠죠. 좋아하세요. 뭐뭐 하세요라는 do you를 사용해서 do you like.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do you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세요, 필요하세요, 원하세요. Do you like, do you need, do you want.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언제까지? 주어 동사를 바로 말할 때까지.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이 음악은 this music. This music. 이 음악 좋아하세요? 이 음악 마음에 드세요? Do you like this music? Do you like this music?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like를 그냥 좋아하다라고만 알고 있다면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이걸 포괄해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들다라고 할 때 like 동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셔츠 마음에 든다. 셔츠 괜찮다라고 할 때도 I like your shirt. 이런 식으로 칭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일본에 가본 적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 영어로 하면요. Have you been to Japan? Have you been to Japan? 경험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해본 적 있는지 Have you pp? 먹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혹은 시도해 본 적이 있니? 공부해 본 적이 있니?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본에 가본 적 있는지 이럴 때 go나 come 같은 동사보다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원어민들은 많이 얘기해요. 이 일본이란 곳에 있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거죠. 가는 동작보다는 거기에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Have you been to?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패턴 할 때도 이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서점에 가셔서 아무 패턴 책이나 이렇게 드셔도 이 패턴은 꼭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냈던 순간 패턴, 기초 영어회화 순간 패턴에서 이 패턴은 무조건적으로 꼭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넣은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뒤에는 나라, 도시 다 넣어주셔도 돼요.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Have you been to Japan? 만약 외국 나가서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한국에 관련된 대화를 또 하면 괜찮겠죠? 한국 와본 적 있어? Have you been to Korea? 서울에 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Seoul? 혹은 내 고향이 뭐 울산이라면 울산에 와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been to 울산? 그래서 가본 적 있어요? 와본 적 있어요? 모두 비동사를 사용해서 Have you been to? 여기까지 한 번에 딱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일본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been to Japan? 자, 그러면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문장 보면서 아, 저거 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머리를 살짝 괴롭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물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Would you like some water? 열쇠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my keys. 그녀가 저에게 설거지를 시켰어요. She made me wash the dishes. She made me wash the dishes. 휴가는 어땠어요?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산책하러 갈래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혼자 살아요? Do you live alone? Do you live alone?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이 음악이 마음에 드세요? Do you like this music? Do you like this music? 일본에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been to Japan? Have you been to Japan? 그렇죠? 자, 마지막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휴가 어땠어요? 휴가를 다녀온 동료에게 어떠한 상태였니? 너의 휴가가. 이렇게 어순 만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 내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고 댓글로 적어보세요. 마무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적어보고 말해보면 정말 까먹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